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계좌가 안전하다고 확신하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주식창을 확인하며 빨간불이 들어오면 안심하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가슴을 졸이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사이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세계 최고의 투자자라 불리는 워런 버핏이 지금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천재죠.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역대급으로 많은 현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무려 270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방심했던 대가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과 폭락장에서 웃는 1%의 비밀 지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자, 이제 더 심각한 얘기를 해보죠.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근 공시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버핏은 자신이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던 애플 주식을 절반 가까이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현금으로 채웠죠.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약 1,890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7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왜 그는 지금 이 시점에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걸까요? 주식시장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제가 좋아 보인다는 뉴스가 쏟아지는데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월급, 여러분의 저축, 여러분의 노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생존의 문제입니다. 버핏이 현금을 들고 있다는 것은 지금 시장에 살만한 주식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조만간 거대한 폭락이 올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버핏 지표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지표는 한 나라의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그 나라의 국내 총생산, 즉 GDP로 나눈 값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식당의 음식 맛이나 서비스 수준은 그대로인데 식당의 권리금만 미친 듯이 치솟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만약 이 수치가 100%를 넘어가면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버핏 지표는 1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치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도 이 지표는 140%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숫자가 커진다는 것은 시장의 거품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뭘까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지표를 무시하고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리에 뒤늦게 시장에 뛰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버핏은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똑같은 행보를 보였습니다. 모두가 탐욕에 눈이 멀어 집을 사고 주식을 살 때 그는 조용히 현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고 시장이 공포에 질려 모든 자산을 내던질 때 그는 그 현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골드만삭스와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우량 기업들의 주식을 헐값에 사들였죠. 폭락장에서 모두가 울고 있을 때 버핏은 웃으며 불을 몇 배로 불렸습니다. 이게 바로 상위 1%가 부를 축적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더 깊은 곳을 들여다봅시다. 지금 우리 경제 시스템 안에는 좀비 기업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좀비 기업이란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빚을 내서 연명할 수 있었지만 금리가 오르고 돈의 흐름이 막히면 이들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장부상으로는 돈을 벌었는데 당장 직원 월급 줄 현금이 없어서 망하는 것, 우리는 이걸 흑자부도라고 부릅니다. 이런 기업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하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은행으로 전달되고 결국 여러분의 예금과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득 크레바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단절되는 구간을 말하는데 지금의 경제 위기는 직장인들에게 이 크레바스를 더 깊고 넓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뢰의 붕괴는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국가가 보증하고 시스템이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깨지는 순간 자산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1929년 대공황 당시에도 사람들은 경제가 영원히 번영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주가는 폭락했고 사람들은 은행으로 달려갔지만 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버핏이 현금을 쌓아두는 이유는 바로 이런 시스템의 균열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장의 공포가 번지기 시작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금입니다. 현금은 위기 상황에서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티켓이자 남들이 버리는 보석을 주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막연한 공포에 질려 모든 주식을 팔고 숨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가 곧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자산의 분산과 현금 비중의 확보입니다. 버핏처럼 수백조 원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자산 중 일정 부분은 반드시 현금화해 두어야 합니다. 시장이 무너졌을 때 우량한 자산을 헐값에 살 수 있는 총알을 준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능력 투자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는 유일한 자산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경제 지표를 읽는 법을 공부하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심리 무장입니다.
남들이 환호할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낼 수 있는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냉혹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시장은 지옥이 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축제의 장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신가요? 지금 당장 눈앞의 수익률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거대한 흐름을 읽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버핏이 왜 애플을 팔고 현금을 쌓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메시지를 읽어내야 합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방심하는 순간 위기는 여러분의 턱 밑까지 차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한다면 여러분은 폭락장에서 웃는 1%가 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준비하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들려드렸지만 이게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세상의 이면을 이해하고 시스템의 약점을 알고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경제적 자유를 얻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준비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살아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존을 돕는 날카로운 통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